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공지능 바둑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둑 첫걸음인데요. 그동안 이제 포석에 관련해서 포석이 뭔가, 포석이 이제 뭐 바탕이다 하는 그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그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전체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인공지능 바둑판 가지고 컷하고 40블록을 놓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이걸 잘 다루지 못하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한번 바둑에 대한 그 용어들, 설명들, 그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제 뒀는데, 이걸 줄이라고도 하고, 또 한문을 발음하면 이걸 선이라고도 하죠. 선. 예. 줄이 이렇게 가장자리, 네모,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이게 또 몇 센치다, 그런 거 지금 몇 권 책을 사서 보시면 되고,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보니까 9줄 바둑도 있고 뭐 13줄 바둑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될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바둑판에 4배짜리 바둑판은 없냐고요. 그건 너무나 엄청나서 사람이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뭐 만들어도 인기도 없을 거예요.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인공지능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요 한계 가운데에서 지지고 볶는 정도인데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 바둑은 이제 사람들이 만들게 됐죠. 그렇죠? 어떤 신이 있다면 신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무조건 부정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게 세상에 많은 뭐 놀이들 있잖아요. 또는 많은 스포츠들, 또는 각 결례들마다 있는 어떤 전통, 이른바 민속 놀이들, 그렇게 이제 보는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이제 감안하고, 이게 어떤 한량들이 뭐 놀이바둑꾼에 그냥 패가망신하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시지도 말고, 또 프로들의 전유물처럼 프로들의 놀이터라고 말해도 우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자세든 바둑이라고 하는 근본 뜻, 근본 성격,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그 본질, 중심을 꽉 잡고 있으면 그렇게 바둑을 놓고 추한 사람꼴이 될 수도 없고, 바둑을 가지고 지나치게 우상숭배하는 자도 생길 수 없습니다. 바둑판 하나 가지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 아니다 기증했다 속이는 사건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이 한국교원에서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좀 넘습니까? 안 됩니까? 안타까운 일들이죠. 또 그 사람을 향해 또 돌 던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당사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어떤 근거 가지고 한국 프로바둑계에 크게 공헌한 한 사람이 완전히 그냥 그 이름이 없어진 사건 볼 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극단으로 지나치게 의로운 척 해가지고 이게 발전하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눈 감아 주려는 것은 아니나, 최근에도 뭐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아주 공헌이 많았고 한국 바둑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한 사람이 사라진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또 욱샤욱샤하면서 그 덤벼든 사람들은 정말 돌멩이를 던질 정도로 완전한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그냥 이러저렇게 그냥 한 거예요. 침묵 지키는 다수, 의사 표현하지 않는 다수, 존중해야 돼요. 자, 그런 게 다 바둑이 뭔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다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에요. 이런 바둑 같은 정말 세계 유례가 없는 엄청난 것을 대할 때는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생긴 대로 자기 현재 아는 만큼 마음을 다해서 특히
상대방을 1차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한 수 한 수 번갈아 이 줄과 줄이 선과 선이 마주치는 곳에 놓으면 돼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여기를 딱 놓으니까 상대방이 여기를 딱 놓으면 야, 이 사람이 이거 나를 모독하는 거야? 그렇게 이 흙을 잡은 사람이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수를 두는 순간 그만둔다 하고 나가버리는 수도 생기겠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웃기는 얘기죠.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났는지 자기가 기권, 패배를 선언하고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성질을 급하면은 못 배워요. 자기는 바둑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것 같지만 바둑을 사람들한테 멀리하게 만드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기는 뭐 더 이상 안 들겠어요. 자기만의 장땡이다. 내 식으로 해야 된다. 왜 내가 세계의 모든 타이틀을 땄다. 어쨌다는 거야 그게. 성질은 개판이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둑 두는 프로 기사들의 그 피땀 어린 돈 가지고 뭐 얼마를 뜯고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계속되잖아요. 왜 그거 개혁을 못합니까? 목숨 걸고 둔다는 사람도 있는데. 예? 조치훈 같은 분은. 그러니까 완전한 제도는 없어요. 완전한 바둑꾼은 없어요. 그거 다 감안하고 한 걸음씩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일에 정말 한국에서 초석을 깐 우리 근대에 있었던 사람은 조남철 선생이에요. 누가 오늘날 조남철 선생 그 이름 세 글자를 후대 사람들이 잘 압니까? 뭐 그분을 뭐 신처럼 높이라는 말은 아니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나라 바둑이 오늘날 이만큼 되도록 한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세요. 조남철 선생. 그분을 정말 모르면은 바둑 두지 마세요. 딴 나라 사람이면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한국 사람이라면 좀 알고 하세요. 뿌리와 력사를 모르고 세계를 제패했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조금 제 말이 거친 것을 용서하십시오. 너무나 엉터리들이 많아서 그래요. 좀 실력 좀 높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도 무조건 승부해서 그냥 꽁수에다 그냥 엉망진창에다가. 저도 옛날에 바둑 뜰 때 정말 전 담배를 안 피니까 나이 든 분들이랑 뜰 때 그냥 담배를 내 앞에 훅훅 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돌을 이제 던진 거죠. 그 괜히 뭐 붙잡고 둬봐야 뭐 하겠어요. 그럼 또 이제 좋아하죠. 아이고. 우리 바둑경원에 속한 게 제가 수백 가지를 편집해서 한 13가지로 엮은 바둑경원에 대한 게 있어요. 우리 세상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뭐죠? 그 다음에 솟아날 구멍이 있다. 천리길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한 걸음부터. 태산이 높다 하되 그 다음에 말이 어떻게 이어지냐고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거 우리 옛날 조상, 선진, 우리 훌륭한 앞선 분들이 경험담으로 실패를 겪었건 참 이러저런 자기의 정말 힘으로는 깨닫지 못한 것들 그렇게 쭉 이어져 오는 게 속담 또는 뭐 격언 그런 것들이 모든 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옥 같은 것이 억수로 많습니다. 또 많은 게 사라졌고 바둑 세계에도 이른바 속담 격언들이 무지 많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든 중공에서 만들어진 거든 우리가 만든 거든 없어진 거 또 새로 만들어지는 거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단박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둑격은 다 엉터리다. 그거 참 우리가 헛배웠다. 이런 참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승패는 병가지 상사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고 지는데 연연하지 말라. 그 승패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연연해서 빗나간 방식, 나쁜 마음으로 바둑을 상대방을 욕되게 하는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사실 자기가 잘 둬서 이긴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실수해서 잘못 둬서 내가 이겼다. 그렇게 다들 말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 패배한 사람 마음도 쓸어줄 수 있어야 되지요. 기고만장해가지고. 바둑이 뭐예요? 사람 밑에 있는 건데. 바둑이 죽었다고 사람이 죽어요? 바둑을 아주 이상하게 아주 알고
바둑에 대한 예의 범절은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 배웠어요. 세상의 말, 수리를 같은 거 어른한테 정말 잘 배우라고 한대잖아요. 아니면 주사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 되는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도 많습니다. 뭡니까 그게? 술이 독이에요? 술이 약이냐고요? 잘못 쓰면 독이고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죠. 사람 낳고 바둑 낳지, 바둑 나고 사람 낳았어요? 세상 말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셔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에 있는 어떤 종교심, 절대자에 대한 기대심, 그것도 우리가 먼저 인정하자고요.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입이 되고 폐인되는 거 말고 정말 무사람들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일반 모든 종교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범죄에서 그런 면들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낫죠. 근데 오늘날 종교들이 몽졸이 다 타락했잖아.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 아닌 기독교 할배도 다 타락했다고 말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마당이니 다른 종교들 또 우상 사이비들 신비 종교들 한국은 참 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달리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패배주의의 소산이에요. 나라 잃은 서름에 한 맺힌 것이고 그런 자세로 바둑 두면 안 돼요. 일본 바둑사를 보면 물론 미사역으로 많이 가피를 했겠지만 정말 지금은 다 없었지만 그 바둑의 4대 가문의 이야기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한국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미담이 없고 조남철 선생 한 명이나 있을까? 그 다음 또 한 분 제가 존경하는 한국 프로 김인 선생. 그 바둑 좋아했어요. 두툼하고 통이 크고 또 삶이 그러하고 조남철 김인 선생은 자기 스승인 조남철 선생한테 깍듯한 분이에요. 감히 건방지게 선생을 이겨먹었다고 깔봅니까? 처신을 함부로 합니까? 언행을 함부로 하냐고요. 바둑 두는 태도, 앉는 자세, 돌 하나 놓는 게 정중해야 돼요. 감히 건방지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런 분 바둑 두지 마십시오. 제 편은 너무나 신랄하다고 이렇게 또 말꼬리만 잡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 하나하나씩 배워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자. 둘레 바둑꾼들을 편안하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게 덕을 세운다는 말의 속뜻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먼저. 너무나 제가 잔소리가 많았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세로 19줄, 가로로 19줄 이렇게 돼 있어요. 19 곱하기 19니까 361. 이게 참 우리 옛날에 달력은 360일로 자르기도 하고 지금은 또 365일 내지 366일. 그래도 완전한 날, 완전한 시간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또 자기네들 달력이 있다고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뭐 태양력 그래서 뭐 그냥 1580여 년에 뭐 그레고리우스 당시 만든 거 지금 세계를 400년, 440년 동안 도배를 하고 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그거. 그것도 우리가 완전한 거라면 그 만든 사람한테 노예를 못 벗어나요. 그럼 시간의 노예예요. 그럼 공간의 노예로 끝장나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니 자기 뿌리에 대한 관심이나 있겠어요? 자기네 나라 문화 전통에 대해서 존중하겠어요? 시간을 잃어버려서 뿌리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나라고 그게 무슨 결이겠어요? 그게 무슨 바둑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으로 누가 두루 정말 알아야 될 것, 정말 지켜야 될 것,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이 알수록 좋아요. 18급이라도. 두점머리는 두드려라.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 다음 백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요 백이 요 논자리를 요거를 두점머리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도 반대로 성립이 가능하겠죠? 두점머리를 두드려라. 그러면 좋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암기하면 안 돼요. 리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몰라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제가 그래서 바둑경어를 이제 카페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셨는데, 기본에 대한 걸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선, 줄에 대한 거, 정석, 포석에 대한 거, 집, 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행마, 돌을 앞에 놓고 그 다음 거기 이어서 또는 뭐 붙여놓건 떼어놓건 어떻게 이어서 놓는가는 행마법에 대한 격언, 끊는 거, 돌과 돌 사이, 흑백 사이를 끊어야 뭐 싸움이 되고 끊어야 승부가 결정 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승부가 안 나죠. 끊는 문제에 대한 격언, 공격과 수비에 대한 격언, 산다 죽는다에 대한 격언, 그 다음에 잡힌 돌, 이게 잡힌 돌이냐 아니냐, 사석에 대한 거, 뭐 또 패석에 대한 말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격언, 또 바둑에서 아주 중요한 거, 5급 이상 되려면 잘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게 패라고 하는 거예요. 패. 서로 번갈아 한 번 상대방이 두면 금방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손 뺄 수 없는 거 딴 데를 두면 딴 사람이 거기 둘 때 내가 그 다음에 따는 거, 번갈아 따는 걸 패라고 그래요. 굉장히 바둑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았던 게 죽고 죽었던 게 사는 게 바둑에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전, 그러니까 대마 싸움일 때 누구 수가 빠른가 해서 수상전, 그 다음에 어떤 대마를 잡을 때 묘수풀이 같은 데 나오는 수일기에 대한 격언, 그 다음에 형세 판단,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앞서고 있는가 모자른가, 그런 거랑 아울러 끝내기에 대한 거, 그 다음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이게 수백 개, 그거 중에 제가 고른 그 격언, 이거 잘 알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바둑에 그 감만 잡으면 팍팍 늘어요. 한 달에 그냥 한두 급, 서너 급씩은 금방 늘어요. 잘만 좋은 선생 만나고 바둑의 그 감을, 그 이치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엔 연습을 많이 하면서 모양을 익히면 돼요. 그것도 이제 기본부터, 하나부터, 귀부터, 변으로, 그 다음 중앙으로 나가는 그 바둑의 그 놓는 리치, 그 다음 까먹어서 한다는 게 혼자 두는 게 아니에요. 같이 두잖아. 어떤 사람들은 있죠. 정말 참 갑갑하죠. 자기 혼자 두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둑은 같이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수를 딱 두죠? 그러면 딴 사람이 또 한 수를 둬요. 한 사람이 딱 처음에 이렇게, 한 사람이 흙을 이렇게 두면은 이거 완전히 다 까만 거지 뭐. 하나 빼니까 360눈, 360집 빵이야. 상대방 안 두면 이긴 거죠 뭐 그냥. 근데 또 좀 상대방이 딱 뒀을 때 똑같이 여기 하나 둘 셋 3, 4문 9 흙처럼 여기 안 두고 그 위에 4, 4, 16 여기를 딱 두면 이게 두 개를 빼면 359개 남잖아요. 이거 누가 이긴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여기 100이 여기에 똑같이 3, 3 딱 두면 쌤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쌤쌤이 될 수가 없는 게 361개에서 두 개는 빼고 이게 집수에 안 들어가니까 빼면 359개, 이건 자르면 0.5집이 남잖아요. 358개하고 한 개는, 근데 이걸 집을 자를 수가 없잖아. 자를 수가 없어요. 한쪽에 가야 된다고. 이러면 이건 무승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승부를 없애려고 먼저 둔 사람이 유리하니까 석집을, 눈 3개를, 요거 눈 3집을 나중 든 사람한테 줘서 균형을 잡자. 그래서 승부를 가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니까 빅이 또 나와. 그래도 이제 0.5집을, 가상의 집이지만 0.5집을 만들어서 승부를 가리자. 그래서 넉집 반, 5집 반, 6집 반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알고 잊어버리세요. 암기하면 머리에 쥐가 나요. 뭐하러 외웁니까 이거. 국 끓여 드실 거냐고요. 알고 까먹으세요. 까먹으려면 내가 뭘 까먹었는지 알기 위해서 요거 복습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써먹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이게 이런 거구나. 아는 만큼 알면 되고, 너무나 자기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뱁새가 황새 쫓다 가랭이 찢어지지 말고 아는 만큼 다만 전력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즐겁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늘어요. 그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또 제가 까먹기 전에, 바둑을 똑바로 잘 두는 사람 바둑을 구경만 해도 늘어요.
실전은 조금 이제 잘 적용이 안 돼서 좀 늦게 실전에 나타나겠지만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아까 제가 그래서 초기 예의범절이 깍듯한 사람의 바둑을 하수라도 그런 사람 바둑을 구경하셔야 돼. 훈수했당 큰일 납니다. 머리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새기세요. 옆에서 보면 이상하게 수가 잘 보이고 내가 막상 두면 수가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훈수하는 사람은 매급 세요. 실전 자기가 둘 땐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훈수 두면 안 돼요. 숨소리도 멀리하고 가만히 보는 게 바둑 두는 두 분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예의가 안 되면 바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안 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오늘날 돈이 또한 돈은 어떻게 버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 중에 개차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을 모독하는 사람이요. 사람 위에 돈이 있어요? 돈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매매하고 있을 수가 없는 꼴들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또 이번에 그러니까 에람 모르겠다 가까운 그러니까 얘는 사방으로 이게 영향이 있으니까 진리잖아요. 흙이 그래? 해 나봐라. 난 니네를 방해하겠다. 이제 이게 서로 돌과 돌 사이에 반대에 있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이렇게 한 판 둘 수 있어요. 왜 고정관념이 얽매여요? 응? 옛날에 선조들의 그 예의범절 잘 알아야 되지만 거기 머무르면 나라가 개인이 발전과 성장을 못해요. 좋은 건 받아들이지만 완전한 게 없잖아요. 계속 발전하면 과거의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남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쁜 것이 뒤에 나오는 좋은 것을 없애는 그런 막 과거로 무조건 돌아가는 거 애고집 똥고집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계속 앞으로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완성이죠. 인생은 어차피 미완성이라는데 완전한 자가 어떤 자가 있어요. 거기서 거기가 사람은 똑같소다. 겉으로 볼 땐 허여멀쩡해도 다 살아가는 거 하루 밥 3끼 먹고 똥 놓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범죄들이 있잖아요. 범죄가 너무 좀 끔찍한 말이면 잘못한 게 있잖아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적으로 잘못된 생각한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함부로 누굴 정죄하지 마시오다. 편안하게 즐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야. 이겨서 좋고 져서 더 기쁘고 그런 바둑을 두시라고요. 그래야 바둑수 자체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방편이고 이거 뒤에 이제 정말 아주 담소를 나누고 어디 또 함께 이제 여행도 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둑이 답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 바둑에 배게 돼 있어요. 자기 삶이 바둑에 드러난다니까요. 인격의 축소판이에요. 인생의 축소판. 무서운 말입니다 그거. 제대로 배워야 돼요. 내기 바둑이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무슨 내기 바둑이에요. 자, 오늘은 기본 격언 좀 들려드리고 좀 수한수 이제 수법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23분이 지나고 있잖아요. 제 강의 조금 기니까 뭐 내용도 없이 길면 뭐 저를 흉보겠지만 그래도 새겨들어서 제가 헛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담이고 제가 잘못한 곳에 있는 거 피 어린 소리도 깔려 있어요. 그리고 잘 뒷날 고수가 되면은 제 말을 곱씹어 주십시오. 퍽 도움이 될 겁니다. 딴 사람한테 소개할 때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저도 옛날에 읽던 거 앞선 사람들한테 배운 거밖에 없으니까. 좌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동형이면 중앙에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누가 요 석점을 놓고 이제 바둑을 두고 싶어. 여기 두는 사람이 있어. 여기 두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잘못. 여기 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기 두는 사람이 있어요. 노. 여기 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석점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요쪽으로 미치는 힘이 이게 한 개가 미치는 것보다 세 개니까 이게 세 개씩 가니까 이게 압박이 있어요. 강한 힘이 미친다는 거 상식으로 음미해 주십시오. 이거 평범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서서히 말을 해요. 이런 거 보고 두텁다. 따라하세요. 두텁다. 알잖아요. 우리 그 사전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두텁다. 근데 조금 그게 나쁜 뜻이면 이게 봐요. 이걸 갖다가 세 개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한 줄 건너서 이것도 연결 형태는 있죠. 꼭 붙여야만 연결 아니고 이렇게도 자기네끼리 연결돼. 이건 봐요. 요건 하나 둘 석줄 갔는데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갔어요. 누가 발 빠르게 두 줄을 더 가? 예. 얘는 이렇게 건너뛰기 때문에 이건 좀 가벼워요. 가벼워요. 속도가 빨라. 근데 얘는 느려요. 두텁지만 느려요. 속도가 느리고 이 영향력도 조금 갔어요. 요게 각각 두 개가 다 나쁜 것만이 아니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장점과 단점이죠. 얘는 두텁지만 얘는 엷어요. 여기 빵꾸가 나 있잖아요. 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끊을 수가 없어요. 딱딱 붙어가지고. 제 말을 잘 소화를 해주세요. 구경하더라도 요거 딱 알고 프로 세계 최고 고수가 오늘날 신진사랑 박정환이 바둑을 둔다고 할 때 구경해 보시라니까요. 요런 두텁다, 엷다, 묵직하다, 요거 빵꾸가 난다, 얇다. 단 이건 느리다, 요건 빠르다. 두 걸음 먼저 갔으니까 새로운 영역이 그만큼 눈이 넓어지는 거. 요거 15라고는 수는 제 말뜻이 이해가 되지요? 그럼 요거 이제 끊고 얘네들 세 개를 놓고 백이 응수한다면 다 맛이 달라요. 봐요. 이 세 개가 이쪽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자면 이건 한 개가 가는 힘이에요. 근데 석점 중앙의 수 있잖아요. 같은 값이면 왼쪽에 놓는 것보다 여기 놓는 것보다 여기에 딱 놓으면 세 명한테 주는 힘이 제일 세요. 얘는 한 개, 두 개, 세 개. 얘는 제일 압박을 받아요. 얘는 제일 약해요. 이게. 얘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 직접 이제 이건 없어요. 왜? 얘 줄의 영향권에도 없고 요쪽 줄에도 영향권, 요쪽 줄에도 영향권. 직선을 봤을 때 이렇게 여기 대각선으로는 힘이 절반도 안 돼요. 대각선은 좀 느리고 좀 해서 물론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모서리 사다리꼴로 나가는 건 이게 약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뜻이 있지만 직접 영향은 아니고 간접 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건 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룬 문제. 얘는 그냥 이쪽에다 안 걸리고 얘는 그래 너는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가련다. 얘는 한 줄씩이기 때문에 얘가 당하는 압박보다는 적은데 이 세 명한테 이렇게 두 줄을 사이 뒀기 때문에 얘도 정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세 개가 딱 세 명의 중앙을 강타했기 때문에 이 양쪽에 있는 애보다 얘 두 줄을 사이 두고 얘가 압박을 받습니다. 요건 그 나름대로 공격으로 맞서는 건데 얘는 이건 별 볼일 없고 얘는 그냥 아예 너는 네 길과 나는 내 길장 보겠다. 이게 바로 석점 중앙에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합당한 보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바둑이 아주 이거 굉장히 요긴한 지혜예요. 그러면 넉 점은 뭐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응용하시라니까. 두 점 붙은 것보다는 세 점 붙은 게 끊어지잖아요. 굉장히 세요. 센 만큼 아까 둔하다고 했죠. 느려요. 요걸 알고 이 사람은 두터운 바둑이야. 누구는 발 빠른 바둑이야. 이창호는 느린 바둑이에요. 두툼한 바둑. 조은현은 발 빠른 바둑이에요. 다 강약이 있다니까. 한때는 발 빠른 사람이 두툼한 사람을 이겨먹지만 또 업그레이드된 두툼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발 빠른 사람이 사라져요. 완전한 거 없습니다. 오청원 같은 사람은 빠르기도 하고 두텁기도 해요. 좀 따지면 좀 속기 쪽에 있으니까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그냥 빠른 것이 아니고 보강을 하면서 뒷심이 있으니까 또 그 수읽기가 든든하니까 많은 수를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그 발 빠른 건 욕심의 발 빠름이 아니고 대비를 한 발 빠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 수 한 수 놓을 때마다 모르면은 괜찮은데
5천 원을 알면은 압박을 받아요, 압박을. 당장 뭐 자기가 뭐 공격받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지금 초장에, 바둑이 뭐 누가 이기는지 진실이 모르는데 벌써 포석에서 이게 압도를 당할 수 있어요.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인공지능이 포석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니까 전부 다 인공지능 포석법으로 프로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응용하면서 또 자기를 하려고 하지만 좋은 점, 인공지능의 좋은 포석은 다 선용하니까 바둑들이 초반엔 비슷비슷한 거야. 연구를 더 많이 하고 포석의 감각, 실력 있는 사람이 우세하고 승률이 많아지는 때를 점점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이런 정도를 우리가 하고, 예? 바둑 격언이 있는데 이렇게 10여 가지로 바둑 전체, 그렇죠? 초반을 포석, 중반을 전투, 마지막을 종반을 끝내기. 요건 기본이에요. 초반, 중반, 종반, 포석, 싸움, 끝내기. 그렇게 이제 전체를 3개로 이렇게 묘사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이쪽을 귀가 몇 개죠? 4개. 요 귀와 귀 사이 아랫부분을 변이 몇 개죠? 4개. 변들이에요, 변들이. 귀는 구석탱이 4방, 4방이잖아요. 그 다음 구석 사이 그 변들이 가운데는 뭐라고 그래요? 중앙. 어렵습니까? 요 점들을 성점, 화점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이 별점, 성점을 특별히 천원 그렇게 말을 해요. 됐죠? 오늘 뭐 너만이 알면 다쳐요. 다 까먹으세요. 다 지운 뒤에 새로운 마음으로 얼굴을 찬물로 씻고 복습 한번 해 주이소.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잘 그냥 들어두세요. 그리고 잘 들은 사람 거 훈수 두지 말고 잘 보세요. 예의범절이 깍듯한 사람, 수법이 출중한 사람 거. 그러니까 아무 바둑, 프로도 아무 바둑이나 두지 마세요. 최고로 추천할 건 5천원 바둑이에요. 5천원 바둑을 잘 심취하면은 그 앞선 때 오늘날 현대 바둑의 모든 것에 대한 징검다리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5천원의 수법을 앞선 때 사람이 어떻게 먼저 선보인 적이 있나 뒤에 사람이 이걸 이제 자기가들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 바둑을 보셔야 돼요. 최고의 바둑. 현재 지금 세계 최고 1인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류의 바둑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현재 뭐 어느 이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세계 바둑 순서를 보니까 1위가 신진서예요. 2위가 얼마 전에 완전히 신진서한테 떡된 그 커제라고 하는 아주 중국의 젊은 친구. 신진서보다 3살밖에 더 안 많아요. 25살. 신진서 22살. 괜찮은 나이에 그쯤 벌써 지금 대가의 경지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박정환 나이가 30살인데 좀 안타까워요. 뒷심이 조금 약한 듯하고 인공지능 된 바람에 손해본 게 막심하죠. 커즈에도 좀 손해를 봤어요. 신진서는 이익을 봤어요. 인공지능이 바둑 때문에. 그래서 신진서는 또 별명이 신공지능이래요. 성이 신씨라서 신공지능인지 인공지능을 좀 능가할 가능성을 보고 신이 부리는 공수리 어떤 그 묘화라고 해서 신공지능이라는 아주 참 좋은 덧이름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 세 사람 바둑 꼭 보세요. 각각 특징이 다 달라요. 어저께 어떤 바둑이 있었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조그만 게임 같은데 그 신진서랑 이태현이라는 사람이 바둑을 뒀는데 아니 뚝딱뚝딱 하는데 이게 뭐 덤에 걸렸는지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태현도 못 두는 사람이 아니고 한때 좀 잘 둘까 했던 저기 있었던 친구인데 그냥 힘 안 들이고 술술 두는 것 같아요. 신진서가. 그 신진서의 그 수법이랑 일본에서 최고 타이틀인 기성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 돈으로 얼마? 4,300만 엔. 우리 돈으로 4억 3천만 원이 넘나요? 그거 이제 7번 승부 5국. 이야마랑 이치리키가 뒀는데 두 명 정말 바둑을 못 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못 둬요. 신진서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벌써.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같은 프로한테 저 같은 아마추어가 그래도 우리 둘 줄 모르지만 볼 줄은 알잖아요. 우리
훈수꾼들이니까. 두 명 이하마 유타랑 이찌리끼려 못 두더라고요. 신지서 이길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1번 바둑의 두 최고라고 하는데 각설하고 오늘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첫 걸음 세 번째 시간에요. 잘 경청해 주면 고맙겠습니다.